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사연 즐겁게 듣고 있는 30대 직장인이에요. 평소에 숫기가 많지 않은 편이라 친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여기에서 다양한 사연 들려주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제 진짜 친구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죠. 가끔은 제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도 올라오지만 제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되는 날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싶어 놀라기도 합니다. 사실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저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가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만한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거든요.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이런 황당한 일을 다 겪는구나 싶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사람의 진짜 속내를 아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때로는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실감하게 된 건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평범한 배경에서 자라나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어릴 적부터 말수도 많지 않은 편이라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어 본 적도 없고 조용하고 묵묵하게 제 할 일 해나가는 전형적인 소시민이죠.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예비 남편은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했어요. 어떤 면을 비교해 보더라도 예비 남편은 저랑은 정말이지 정반대의 사람이거든요. 활달하고 쾌활한 성격의 예비 남편은 항상 주위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편이고 머리가 좋아서 학창 시절 내내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일찍이 사업이 잘 되셔서 가정 환경도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굳이 부모님의 배경이 아니라고 해도 예비 남편이 대학 졸업 이후로 시작한 창업 또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서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했습니다. 어떻게 보나 저랑은 별로 접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죠. 저도 그걸 처음부터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는 카페에서 제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온 예비 남편을 처음에는 많이 경계했었습니다. 워낙 제가 조심스러운 성격이기도 하지만 딱 보기에도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저 좋다는 사람이 널렸을 게 분명한 저런 사람이 왜 내게 다가오는 건지 좀 의심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도 절대 무례하거나 선을 넘지는 않고 그러면서도 낯을 가리는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모습에 저도 평소와는 달리 이 사람을 좀 더 만나봐도 좋지 않을까 용기를 내게 되었고 그렇게 좀 더 깊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성격에 모난 부분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만나면 만날수록 생각보다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 싸울 일도 없어서 평생 이렇게 이 사람이랑 잘 맞춰가며 살면 저 사람도 나도 참 서로에게 편안한 사람으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비록 저희 집안에 비해 예비 남편의 집안 환경이 훨씬 뛰어났기에 혹시 시부모님 되실 분께서 저를 마음에 차지 않아 하실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으나 다행히도 두 분 다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저를 따스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안에서야 당연히 예비 남편을 쌍수 들고 환영하셨기 때문에 결혼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결혼한 친구 중에서 결혼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애먹었던 친구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 흐르듯 진행되어도 괜찮은 건가 싶을 정도로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죠. 연애 기간이 다소 짧기는 했으나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예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했기에 어서 이 시간이 지나고 결혼식 날이 오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어지간한 결혼 준비가 얼추 끝나자 청첩장을 돌릴 시기가 되었어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제가 친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사실 제 결혼식에 와주었으면 하는 친구를 다 꼽아보아도 10손가락 다 채우기도 만만찮은 편이죠. 그런데 예비 남편은 워낙 친구들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그게 또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나 결혼할 때에도 우리 신랑 쪽 하객이 너무 많아서 식당에서 적당히 섞어서 앉혀주셨어. 다 베테랑들인데 어련히 알아서 안 해주실까 봐. 그래, 네가 걱정이 너무 많은 거야. 너 이 신랑 막상 시댁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실걸? 예비 남편이나 시댁에서야 그렇겠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신경 쓰려고 하면 끝도 없이 신경 쓰이는 거더라고요. 이왕이면 예비 남편 쪽만큼은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구색은 맞추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동창회 할 때 같이 가자. 너 졸업하고 아직 동창회 한 번도 안 왔지? 오랜만에 애들 얼굴도 보고 청첩장도 돌리고 그러면 되지. 나 친구도 별로 없는데 청첩장 돌리겠다고 동창회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얘는? 동창회가 다 그런 거지 뭐. 돌리고 올 사람 더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너희 호텔 결혼식 하니까 맛있는 밥 얻어먹고 싶어서 가려는 애들도 꽤 될걸? 저도 염치는 있는지라 간만에 결혼한답시고 나가는 동창회 자리인데 축의금 안 줘도 좋으니 와서 자리라도 한 자리 채워주고 밥이라도 맛있게 먹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 친구들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북적북적한 자리에서 수많은 동창들을 만나고 있자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다들 제 결혼 소식을 듣고 기분 좋게 축하해 주어서 나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결혼식 꼭 오겠다며 청첩장 들고 간 동창들도 꽤 되었고요. 그중 졸업하고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한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 너 여기 호텔에서 결혼해? 여기 대관만 해도 억은 우습다고 하던데? 네 신랑 자리가 진짜 대단하긴 한가 봐. 주위 사람들 다 들리게 요란하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에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괜히 민망해져서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우리 인맥이라기보다는 다 어른들 손님 모시느라고 그런 거지. 정작 우리 손님들은 별로 없어. 그 친구는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박은영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별로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저는 제 친구 몇몇과 교실 구석에서 그저 조용히 제 할 공부하던 눈에 띄지 않은 학생이었고요. 저 박은영이라는 친구는 전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소위 논다는 친구였거든요. 그렇다고 친구들 돈을 뺏거나 대놓고 일진이거나 그런 친구는 아니었고 어울려 다니면서 노는 자리에는 꼭 빠지지 않고 끼어드는 다소 나서기를 좋아하는 유형의 친구였습니다. 비록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지만 워낙 부침성이 좋아서 친구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과도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어요. 어른들 인맥이 결국 자식들한테 다 내려오는 건데 그게 너희들 거지 그럼. 너 학교 다닐 때는 얌전하더니 좋은 집안에 시집 잘 가는구나? 부럽다 얘. 시집 잘 가는 게 사실이기는 했지만 자꾸 들으니 민망해서 어떻게든 말을 돌려보려고 해도 제 결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은영이었습니다. 옆에서 자꾸 은영이가 그런 말을 하니 청첩장 받고 그냥 결혼하나 보다 했던 친구들도 은근히 저희 남편을 궁금해하는 눈치기도 했고요. 어지간하면 말을 아끼고 싶었으나 주변 친구들의 무언의 압박이 심해지자 결국 저도 저희 시댁과 예비 남편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미주알고주알 자세하게 말한 건 아니지만 시댁이 제법 유복한 편이었고 예비 남편이 창업한 사업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이죠. 우리 나이 때 성공한 사업가라니. 너 정말 봉 잡은 거 맞네. 에이, 뭘 또 봉까지 잡았다고 그래.
민도 얘가 착실하고 얌전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좋은 사람이 알아보고 채가려고 하는 거지. 제가 너무 민망해하고 있으니까 은근슬쩍 제 편을 들어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그간 제 평판이 나쁘지 않았던 모양인지 다들 수긍해주는 분위기에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은 좋았어요. 그렇게 술자리가 무르익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과 담소를 주고받던 제 옆에 은영이가 착부터 앉았습니다. 민이야, 내가 너 좋은데 시집 갔다는데 어깃장 놓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한번 잘 알아봐. 내가 그동안 이것저것 본 게 많아서 괜히 걱정돼서 그래. 의도를 알 수 없는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리자 은영이가 제게 바짝 다가앉더니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사실은 내가 흥신소에서 일을 하거든? 우리 회사에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 정보 확인한다고 의뢰 넣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 근데 그중에 상대 집안이 사업한다고 돈 좀 있다고 해놓고 막상 까보면 실속은 하나도 없고 빚만 잔뜩인 경우가 한둘이 아니야. 보통 사업한다고 하면 좀 있어 보이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게 사람 꼬여놓고 막상 결혼하면 대신 빚잔치 덮어쓰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굳이 돈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있는 집안일수록 겉으로 봐선 모르는 문제 한두 가지쯤은 다들 숨겨놓고 살거든. 한마디로 제 남편이나 시댁 뒤가 구릴지도 모르니 결혼하고 후회하지 말고 미리 자기 통해서 좀 알아보라 그거였어요. 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그럴 뿐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기에 솔직히 좀 황당했습니다. 자기가 흥신소에서 일한다니까 아무래도 저런 쪽으로 사고 회로가 돌아가는 건가 싶다가도 혹시 이거 나한테 영업하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아니야. 그 사람이랑 가족분들 그럴 분들 절대 아니셔. 나도 그동안 보고 느낀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결혼할 생각까지 했겠어. 어쨌든 걱정해줘서 고마워, 은영아. 얘 좀 봐? 그럼 어디 그런데 속을 사람이 따로 있어서 당하는 거겠어? 다 자기 사람은 자기한테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철석같이 믿다가 뒤통수 맞는 거지. 뭐 네 입장에서야 이런 말 듣는 게 반갑지 않겠지만 내가 하도 이런 일로 고생하는 여자들을 많이 봐서 남 같지 않은 마음에 하는 이야기야. 너 좋은 일 앞두고 있는데 괜히 내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했나 보다. 하여튼 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도 좋고. 제가 둘러서 거절 의사를 표하자 은영이도 제 뜻을 알아들은 모양인지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흥신소에서 일한다는 사람도 그날 처음 보았어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흥신소 직원을 만날 일이 그동안 뭐가 있겠어요. 그건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라서 자리가 파한 후에도 한동안 소소하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걔는 좋은 일 앞둔 사람한테 무슨 그런 찜찜한 소리를 다 한대니? 아까 내가 다 기분 나빠서 혼났어. 원래 나서길 좋아하는 성격이기야 했잖아. 전 생각 없는 말이긴 했어도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그런 거 같진 않던데. 제 말 맞다나 만날 보는 게 그런 거면 생각도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흥신소라니 놀랍긴 하다. 난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데서 일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덕분에 무슨 드라마에서나 들을 법한 얘기를 다 듣고 재미는 경험했다 치지 뭐. 그렇게 그날의 소동은 잦아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뜻밖에도 은영이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실 동창회 날 이후에 은영이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가 왔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은영이 호기심을 자극한 건지는 몰라도 자꾸 저희 예비 남편과 시댁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는 것이 영 깨림칙해서 결혼 준비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받는 걸 피했거든요. 그랬더니 대뜸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평소 연락하던 친구도 아니고 다소 도를 넘는 듯한 행동에 황당함을 넘어서 좀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괜히 불편한 관계 만들어서 좋을 것 없다고 생각해서 좋게 넘기려고 했는데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은영이를 만나러 내려갔어요. 은영아, 솔직히 네 연락 받았을 때 나 정말 많이 당황스러웠어. 게다가 여기 내 회사 앞이야. 전부 내 얼굴 아시는 분들 계속 지나다니실 텐데 저번처럼 우리 신랑이랑 시부모님 관련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괜히 추측성으로 안 좋은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속으로 몇 번이나 연습했던 말들을 은영이 앞에 앉자마자 다다다다 쏘아대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은영이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나 저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연락에 찾아오기까지 해놓고는 막상 판을 깔아주자 머뭇거리는 모습에 도대체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 만에 은영이가 제 앞에 서류 봉투를 하나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백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네 눈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 보고 나면 나한테 아마 화가 많이 날 테지만 그래도 나는 너 생각한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일단 한 번만 봐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심상치 않은 은영이의 서두에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분이 퍼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그렇다고 또 확인을 안 하고 일어나자니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둘 중 무엇을 선택한다고 해도 끝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에 제가 머뭇거리자 그런 제 행동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었던지 은영이가 서류 안에 든 것을 테이블에 휙 쏟아버렸습니다. 서류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사진이었어요. 그것도 제 예비 남편의 얼굴이 확실하게 찍혀있는 사진이었죠. 기어이 제 허락도 받지 않은 채로 제 예비 남편 사진까지 찍었다는 생각에 버럭 화를 내려던 찰나 옆에 있던 다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 사람 너랑 결혼할 남자 맞지? 은영이가 가리킨 사진의 남자는 분명 예비 남편이 맞았어요. 문제는 예비 남편 옆에 웬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체 어디에서 찍힌 건지 깜깜한 밤에 생전 처음 보는 여자와 바싹 붙어있는 예비 남편의 얼굴이 마치 제가 처음 보는 남자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으면서도 사진의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네가 이 사람 뒷조사라도 한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아? 네 애비 신랑 맞냐고 이 사람.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은영이에게 확실하게 대답을 한 셈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진은 뭔지, 왜 나랑 교류도 없던 은영이가 갑자기 회사 앞까지 대뜸 찾아와서는 저런 사진을 내미는 건지, 사진 속의 여자는 대체 누구인지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떠다녀서 똑바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다들 진실을 마주하면 이렇게 한동안 혼란스러워해. 뭔가 의심의 정황이 있어서 스스로 우리 흥신소로 찾아온 여자들도 막상 증거를 만들어서 갖다 주면 배신감에 치를 떨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너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 마찬가지일 테니 얼마나 지금 정신이 없고 손이 떨리겠어? 이해해. 침착하게 제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는 은영이 말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바보가 된 기분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에게 물어야 할 것이 아주 많았어요. 먼저 어떻게 이런 사진이 찍히게 된 건지부터 알아야겠어. 저번에 내가 너한테 얘기 들었을 때 나는 분명히 내 예비 남편이나 시댁 관련해서 아무것도 너한테 의뢰한 적이 없어. 맞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진이 찍히게 된 거야?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그게 제일 궁금해? 그래? 너도 순서대로 듣는 게 이해하기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너한테 청첩장 받았을 때 나 너희 신랑이랑 시부모님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어. 이건 또 무슨 소립니까? 대체 그 사람이랑
흥신소 직원하고 무슨 접점이 있다고요. 제가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짓자 은영이가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일도 그냥 하는 일 아니야. 주변에 어지간한 유지나 유명인사 정도는 당연히 기본 정보로 가지고 있지. 너희 시부모님 되실 분도 여기서는 힘께나 쓰시는 분들이시잖아? 이 정도 정보 관리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 일 접어야지. 내가 너한테 처음 그런 소리 한 것도 다 그래서 그런 거야.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서 너나 너희 집이 이런 집에 시집갈 정도의 수준은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들 가진 거 안 나누려고 얼마나 폐쇄적으로 사람 고르는데 꼭 이렇게 너같이 순진하고 못 모르는 애들 데려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거든. 내가 너를 모르면 몰라도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같이 지낸 정이 있는데 애먼 죄 없는 여자나 인생 망칠까 싶어 나섰어. 주제넘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 제 조건이 저희 예비 남편보다 한참 뒤처진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저 혼자서 자격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예비 남편이나 시댁에서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의 부족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머리로는 그 사람이 나를 속일 리가 없다. 내게 한결같이 믿음을 준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검은 의심 한 줄기가 불쑥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뒤라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야? 네가 직접 봤어? 걔는? 나도 하는 일이 많은데 네 신랑 뒷공문이나 따라다녀야겠어? 이런 일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도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포착해야 겨우 증거 하나 잡을 수 있어서 전문가 아니면 사진 이 정도로 나오지도 않아. 아, 이 사진 찍어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이니까 혹시나 소문 새어나가거나 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꾸 알고 싶지도 않은 뒷세계 사정이 튀어나와 머리가 지끈거렸으나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진을 슬쩍 다시 보니 날짜가 이틀 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예비 남편이 제게 거래처 사장님과의 약속 자리가 있어서 많이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자라며 자상하게 저녁 인사까지 미리 해준 날이었어요. 내게는 일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저 여자를 만나라고 한 건가 싶어 뒷목이 뻐근해졌어요. 저는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는 은영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이 여자는 대체 뭐야? 그러자 은영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애잔해졌습니다. 마치 알면서 뭘 물어보느냐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한텐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스스로가 바보 같다는 걸 알면서도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니야, 너한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갑작스러울지 알아. 그래서 남일이라면 2번 고민도 안 해보고 뻔하다고 생각했을 일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겠고. 하지만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내가 이 일 하다 보니까 제 남편 못 믿고 우리 같은 사람들 고용해서 뒷조사까지 시켜서 사실 확인해놓고도 끝까지 못 받아들이는 여자들도 참 많더라. 손에 증거 다 쥐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남자한테 절절매면서 귀한 인생 말아먹는 거 보면서 참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 남 같으면야 이런 말도 속으로 삼키겠지만 그래도 내가 네 얼굴 뻔히 아는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은 못하겠다. 이제 그만 정신 차려, 미니야. 너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잡아먹히는 거야. 너 학교 다닐 때부터 착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아왔잖아. 그 아까운 인생 겨우 저런 사람들한테 속아서 망칠 셈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한쪽 말만 믿고 지금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다고. 이렇게 답답하게 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너 이거 모르고 그냥 결혼했다가 저 사진 속 여자가 애라도 데리고 나타났으면 어쩌려고 했어? 그 말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진한 화장에 옷차림도 노출이 많았어요. 한눈에 보아도 절대 시부모님이 반길 만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혹시 예비 남편이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는 저 여자인 걸까? 그런데 결혼할 만한 여자는 아니니 그저 고만고만한 나를 내세운 건 아닐까? 한번 이성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제대로 된 사고방식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보며 은영이가 쐐기를 박았죠. 지금이야 하늘 무너지는 것 같겠지만 식장 들어가기 전에 알게 된 게 천운인 거야. 너 정말로 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너 동창회 날 나 안 만났으면 진짜 그 길로 사기 결혼당한 거야. 친구 잘 둔 덕에 네 인생 간신히 건진 거라고.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정리해. 그 사람이랑 파혼이라도 하라는 소리야? 솔직히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내가 당사자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다. 지금은 너도 정신 없을 테니까 시간 좀 가지고 잘 정리하길 바랄게. 나중에 정리되면 연락 줘. 더 설득하기도 힘들었는지 은영이가 그렇게 말을 마무리하고 먼저 자리를 떴어요. 남겨진 자리에 덩그러니 놓인 예비 남편의 사진들을 멍하니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결혼식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마음에 쏙 드는 신랑감을 골라왔느냐며 기뻐하시던 부모님 모습.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반겨주시던 시부모님 모습. 그리고 항상 한결같이 환한 미소로 저를 대해주던 예비 남편 모습이 차례로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제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사진 속 남편과 여자의 모습에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은 도저히 더는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돌아온 저를 보고 부모님이 소스라치게 놀라셨으나 그저 몸이 안 좋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혼자 세상 짐을 다 지고 며칠 끙끙 앓았습니다. 중간에 제가 걱정된다며 예비 남편이 잠깐 얼굴만이라도 보여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가며 벌써 여러 날 동안 예비 남편과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예비 남편을 만났다가는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튀어나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불쑥 튀어나오는 예비 남편과 그 여자 모습에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고요. 제 칩거가 생각보다 길어지자 부모님께서도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아프다는 핑계는 대고 있지만 결혼식이 얼마 남지도 않은 시점에서 예비 남편을 명백히 피하고 있으니 눈치를 채지 못하신다는 게 사실 더 이상한 거였겠죠. 제 눈치만 보던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조심스레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예, 민희야. 엄마가 대단한 인생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네 아빠랑 살면서 느낀 건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말로 듣기는 참 쉬운 것 같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또 상처를 줄까 봐 해야 할 말을 제때 못해서 서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한서방이랑 무슨 일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당사자끼리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만한 해결책이 없을 거야. 또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이 나도 엄마 아빠는 항상 민희 네 편이니까 그것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을 의심하는 일이란 정말이지 힘든 일이었어요. 엄마가 이런 속사정까지 아실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제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정황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진까지 본 터라 예비 남편에게 사실을 확인하기 정말이지 힘들었습니다만
엄마 말씀에 틀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정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과 저 두 사람의 일인데 이야기는 해보아야지. 그제야 결심이 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은영이에게 받은 사진을 챙겨 며칠 만에 예비 남편과 다시 대면했습니다. 제가 만나주지 않은 동안 영문도 모르고 저를 애타게 기다린 모양인지 예비 남편도 그새 수척해졌더라고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으나 애써 표정을 지우고는 차분히 예비 남편 앞에 정리한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보이던 예비 남편이 사진을 확인하더니 표정을 확 굳혔습니다. 미니 씨, 이 사진 다 어디서 난 거야? 예비 남편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사실에 대한 설명보다 본인 감정만 더 내세우는 것 같아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그걸 보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시름시름 앓았는데요. 저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나한텐 가장 그게 중요해.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저런 사진을 미니 씨한테 보낸 건지 나는 알아야겠어. 분기탱천한 예비 남편이 주위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기에 차서 소리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제 부정을 저한테 들켰다는 사실에 자기가 더 난리를 치려고 그러는 건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예비 남편 반응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의도라니? 누가 우리를 갈라놓기라도 하려고 없는 사실을 짜깁기라도 했다는 소리야? 그럼 내가 여기 이 알지도 못하는 여자랑 정말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며칠 동안 나 만나주지도 않았어? 그래?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한 태도로 오히려 저를 추궁하기 시작하는 예비 남편 때문에 제 정신이 그만 쏙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추궁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온 건데 오히려 제가 코너에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마음고생을 그렇게 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비 남편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저야 당연히 그를 믿을 수만 있다면 모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의심스러운 사진이 아닙니까? 이 일은 반드시 해명이 필요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누구길래 이런 사진에 찍혀서 나한테까지 오게 만들어? 나도 모른다니까.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그 말에 예비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갑자기 무슨 영문인가 싶었으나 어찌나 단호한 태도로 끌고 나가던지 미처 뿌리칠 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남편 손에 이끌려간 곳은 그 사람 차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조수석에 태우더니 제가 물어볼 새도 없이 바로 블랙박스부터 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쪽으로 블랙박스를 휙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왜? 일단 보고 얘기해.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제 얼굴은 이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블랙박스 안에는 제가 은영이가 건넨 사진으로부터 확인한 바로 그 정황이 정확하게 동영상으로 남겨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블랙박스 동영상과 사진의 내용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자, 여기 미니 씨도 소개한 적 있던 거래처 사장님 얼굴 알아보겠지? 여기 다른 분들도 다 업무차 접대 때문에 만났던 분들이야. 내가 그날도 이분들 만난다고 늦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치? 예비 남편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식사 자리를 잘 마치고 나온 예비 남편과 거래처 사장님 일행이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고 차 쪽으로 다가오는 예비 남편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여기 이 여자. 이 여자 맞지? 그래, 이 여자. 내가 이 여자 처음부터 이상했어. 차까지 거의 다 온 예비 남편 앞에 갑자기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던 여자가 갑자기 그 사람 품으로 쏙 기대는 거예요. 은영이가 건넨 사진 속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일격을 당한 예비 남편이 당황해서 여자를 품에서 떼어내는 장면까지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거기까지 확인하자 예비 남편의 결백을 믿지 않으려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제야 믿겠어? 아무리 사진이 그렇게 찍혔다고 해도 최소한 나한테 바로 물어봤어야지. 혼자서 5만 가지 상상을 다 하면서 끙끙 앓고 있었던 거야? 예비 남편은 저도 모르는 새 누명을 쓴 게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 화도 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생각지도 못했던 험한 일을 겪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믿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너무나 미안하면서도 좋은 일 앞두고 어떻게 이렇게 황당하고 무서운 일을 다 겪을 수가 있나 싶어 그간의 서러운 마음이 몰려와 그만 눈물이 펑 터져버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정우 씨. 정우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정우 씨에 비해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 자신감이 없었나 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만큼은 당신 말을 최우선으로 들어줘야 했는데 미안해, 정우 씨. 서로 의심의 여지 없이 단단히 믿어주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사실 저렇게 작정하고 악의적으로 오해하고 음해하는 사진을 보고도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남편 역시 처음엔 기분이 상해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해 털어놓자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아예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 사진 보니까 나라도 내가 아니라 남이었다면 의심스러웠을 거야. 미니 씨가 그렇게 고민한 게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 울어. 한참을 사과하고 또 한참을 달래가며 저희 둘은 서로 쌓인 감정들을 풀어나갔어요. 이 일 때문에 이 사람을 잃게 될까봐 정말 두려웠는데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의 감정을 풀고 나자 정말 해결해야만 할 중차대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진 당신 동창이 가져온 거라고 했지? 자기 흥신소 다닌다고 하더니 있는 집 사람들은 뒤에 구린 거 몇 가지씩 다 있다느니 결혼 전에 미리 알아봐야 한다느니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연락을 피했거든. 그랬더니 이 사진을 가지고 회사 앞까지 찾아온 거야. 그 당시에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사실 뭐 그렇게까지 교류가 있었던 사이라고 스쳐 지나가는 동창 결혼 상대를 몰래 뒷조사까지 한 건지 이상했어요. 그리고 은영이가 사진은 본인이 직접 찍은 건 아니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 사진 자체가 딱 오해하기 좋도록 조작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모로 생각해 보아도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사실 나도 며칠 전부터 주변에서 우편함 뒤지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주위에서 누가 맴도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거든. 그런데 미니 씨 몸이 안 좋다니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도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 자기도 모르는 새에 불법적인 사찰까지 당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더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특히 예비 남편은 제게 사진을 가져다 준 은영이에게 반감이 아주 컸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자기 망상만 가지고 온갖 불법적인 짓까지 해가며 거짓 자료까지 만들어 보내는 게 이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 할 만한 짓이야? 난 아무래도 그 친구라는 여자가 너무 수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우 씨 말 맞다나 나랑 친한 사람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며 내 결혼을 망치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 이런 사진 보내는 사람한테 이성적인 이유를 찾는 게 더 말이 안 되지 않아? 안 되겠어. 이런 사람 가만히 뒀다간 또 우리 주변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결국 예비 남편의 성화에 그날 사건이 벌어졌던 그 문제의 사진이 찍힌 곳에서부터 차근히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희 둘 다 갈피라도 잡고 싶었어요. 다행히 그날 접대 장소였던
고급 한정식집 사장님이 그간 예비 남편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오신 분이셔서 어렵지 않게 식당 주변의 CCTV 화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오기 10분쯤 전 식당 주변으로 문제 그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저 여자 맞지? 아예 정우 씨가 여기 식당에서 약속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온 것 같지 않아? 아주 작정하고 온 모양이네. 앞으로 좀 더 돌려보자. 그렇게 주의 영상을 조금씩 앞으로 돌려보았더니 마침내 제가 아는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제게 예비 남편의 부정의 증거라며 사진을 내밀던 바로 그 박은영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확인하고는 예비 남편이 외쳤습니다. 이 여자도 한통속이야? 당신이 박은영을 어떻게 알아? 이 여자야. 며칠 전부터 내 주위에서 얼쩡거린다는 여자가. 예비 남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우뚝 굳어버렸습니다. 저한테는 당장 이런 놈이랑 파혼하라며 종용하던 박은영이 제가 며칠을 끙끙 앓는 동안 제 예비 남편 주변을 맴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저 여자는 뭐하는 여자랍니까? 요새 내가 출근 전에 커피 사러 들르는 카페 알지? 며칠 전부터 내가 거기서 카페 사고 나오려고 할 때마다 꼭 우연히 부딪힌 척하면서 자꾸 말을 붙이는 거야. 사실 남자들도 눈치가 있어서 그런 여자들 의도 정도는 빤히 보이거든. 그런데 어차피 내가 관심이 없으니 무시하고 지나갔거든. 그런데 이 여자가 박은영이라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맞아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동창회에서 저희 첫 만남에 대해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얼핏 카페에서 처음 마주쳤다는 말을 했던 것까지 귀담아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배경 좋은 저희 예비 남편에게 탐이난 박은영이가 저를 떨궈낼 심산으로 여자까지 고용해 예비 남편이 외도를 하는 듯한 사진까지 만들어 저희 결혼을 파토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면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기분이 바로 그런 거구나. 저는 그날 실감했습니다. 예비 남편과 함께 확인한 CCTV 영상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식당 CCTV가 그 안쪽까지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모양인지 박은영이 사진 속 여자 어깨를 끌어안고는 이것저것 지시하는 듯한 몸짓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뭐가 그렇게 좋은지 둘이서 낄낄대는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악마가 따로 없다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결혼 전에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몇몇의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동창회를 통해서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제 결혼식에 와주겠다며 축하해준 친구들까지 실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원래 사람이 많은 자리를 즐기지 않는 저이지만 이날만큼은 많은 이들이 모여준 것이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이윽고 기다리던 사람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박은영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기꺼이 모여준 친구들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 다들 귀한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마워.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좋은 것 대접하고 싶었어. 오늘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자. 축하 인사를 건네는 친구들 사이로 불만 가득한 박은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분수에 넘치는 욕심에 사리 판단도 제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제 쪽으로 척척 걸어온 박은영이 대뜸 소리를 쳤습니다. 너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 진짜 이혼이라도 당해야 내가 그때 은영이 말을 들을 걸 하려고 그래? 무슨 소리야? 네 말 새겨들었으니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거잖아. 축하해 줄 거지, 은영아? 너 진짜 답도 없구나. 도와준 사람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때였습니다. 제 예비 남편이 약속 장소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박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간 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뵙네요. 우리 구면이죠? 뜻밖의 상황에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복사한 CCTV 화면을 박은영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와 낄낄대던 그 악마 같던 사진 말이에요. 아무리 남의 남자가 탐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불법 사찰까지 하면서 여자를 사서 사진 조작까지 할 수가 있어?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참 쉬웠지? 너 이거 범죄야. 이렇게 한다고 우리 신랑이 너 같은 범죄자한테 눈길이라도 한번 줄 알았어? 제 말에 주변 친구들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미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한 탓에 상황은 친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참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실로 엽기적이기까지 한 박은영의 행각에 주변이 웅성웅성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도 네 덕에 배운 게 있어. 내가 그동안 그래도 복이 많았는지 너 같은 음흉한 인간은 처음이라 이 기회에 세상 참 무섭다는 걸 제대로 배웠거든. 그래서 항상 서로 믿어줄 수 있는 내 편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정말로 잘 살게. 너 같은 건 평생 누릴 수도 없는 서로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꼭 백년해로 할 거야. 이게 진짜... 저가 듣기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지 제 말에 반박은 못하면서도 분함을 참지 못하고 제게 달려드는 박은영을 제 예비 신랑이 막아섰어요. 니까짓게 감히 누굴 건드리려고 들어? 감히 나랑 우리 미니 씨 결혼을 망치려고 들어? 당신 같은 여자가 나 모르는 단 며칠 뿐이라도 내 주변에 맴돌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소름 끼쳐. 내가 내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당신 만행은 절대로 가만히 넘어가지 않겠어. 나 불법 사찰한 거, 조작된 사진 촬영한 거, 내 주변 뒤지고 들쑤시고 다닌 거, 무엇보다 내 아내 될 사람한테 감히 상처 준 거 전부 갚아줄 테니 각오해. 그렇게 소름 끼치는 범죄자 박은영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간 저지른 불법적인 일이 하도 많아 따로 손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듣기로는 일개 흥신소 직원인 주제에 제멋대로 흥신소 인력을 입맛대로 쓴 탓에 흥신소 사장에게도 바로 팽당한 모양이었어요. 같은 구린이라는 사람들이니 감싸줄 법도 한데 그 덕에 바로 구속되는 바람에 당연히 저희 결혼식에 나타날 일도 없었죠. 물론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저희 결혼식에 그런 악기는 발도 들일 수 없었겠지만요. 다시 생각해도 박은영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악의를 품을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런 제 말에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애초부터 우리랑 결이 다른 사람을 구태여 이해하려 할 필요 없어. 이제 우리랑은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야. 네, 인간사에 있어 제 이해의 범주에 들어맞는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은 그저 자다가 날벼락을 맞을 일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저희가 잘못한 것도 아닌 일, 오래 붙들고 있어봤자 속만 시끄러울 일이죠.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가장 첫 번째로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주기로 서로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계기가 참 어처구니 없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저 일로 인해 저희 마음속 믿음의 뿌리가 더욱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짐은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제가 말하면서도 참 거짓말 같았던 제 결혼 소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살다 보니 정말 별일이 다 있죠? 지금은 그저 남보다 조금 특이한 에피소드 하나 있었다 하고 살고 있어요. 황당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